네, 안녕하세요. 맥북 오너 1년차, 그러나 iOS 개발은 1개월 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된 이다혜라고 합니다. 저의 iOS 개발을 향한 여정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하게 되었어요. 일단 그것보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컴퓨터과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1학년 때,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그 입학을 해서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경상대 멋쟁이 사자처럼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이제 4학년이 돼서는 이제 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 이제 제 공부랑 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이름은 이다혜입니다. 제 기터브 주소 여기 있는데요.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iOS 개발이 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도 하고 싶고요.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냐고 물어보면 일단 첫 번째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저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자면 중학생 때부터 아이팟을 썼어요. 제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 중학생한테 큰 돈을 이제 들여가지고 얻게 된 이 아이팟으로 노래를 막 듣고 막 이때 동기화 이런 게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아이패드로 이제 인강을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저의 넷플릭스 머신이 된 아이패드 미니 4세대인데요. 이제 애플 펜슬도 안 됩니다. 또 잘 쓰고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대학교에 와서야 이제 아이폰을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대학교도 뭐 컴퓨터 과학과로 진학을 하고 계속해서 애플 제품을 사용해 왔으니 당연히 애플 OS에 관심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 어플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관심. 그렇지만 이제 그 관심이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큰 이유는 맥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맥북 없지만 그래도 계속 하고 싶었어요. 네, 너무 하고 싶습니다. 이제 뭐 물론 맥북 없이도 앱코드 같은 툴로 이제 스토리보드 없이 개발할 수 있지만 당시에 저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 맥북 없이 iOS 개발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태였죠.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몰랐으니. 그래서 맥북 정말 사고 싶었는데 결국 저 이제 사고 싶은 건 사고 많은 저 이다혜는 결국에 네, 2021년 3월 3일에 처음으로 맥북을 가지게 됩니다. 스펙, 네, 아직도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북을 샀다. 그래서 iOS 개발 언제 하지? 이렇게 맥북을 사고 정말 좋아하는 제 모습인데요. 뭐 맥북 사오자마자 바로 엑스코드 설치하고 뭐 개발 환경도 어느 정도 구축을 하고 했는데 뭐 그래서 바로 iOS 개발했느냐? 어라라라 어라라 아니었던 거죠. 이제 맥북을 산 지 몇 개월이 흐르고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드 개발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요. 일단 먼저 학부 과정에서 자바 언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팀 프로젝트를 또 학부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같이 팀플 하는 학생들 모두 CS 학부 과정을 밟고 있었고 또 이제 빠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다들 배웠던 자바 언어를 사용한 안드 앱 개발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또 안드는 다들 윈도우 노트북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iOS 개발은 방금처럼 말한 그런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 없었던 거죠. 자연스러움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iOS 개발 바로 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제 주변에 iOS 개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C, 파이썬, 자바와 달리 일단 스위프트 언어 하는 사람은 그냥 없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 iOS 개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개발은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꽤 있어서 어떤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 조언을 구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이제 iOS 개발은 없다 보니 이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경험일 수 있지만 이게 주변에 조언을, 그러니까 초반에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수 없다는 게 생각보다 큰 이슈였어요. 두 번째로 바로 iOS 개발을 하지 못한 이유는 신입 iOS 개발자는 잘 뽑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뭐 주로 경력직만 뽑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저에게, 이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에게 신입으로 안 뽑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좋아서 이 길을 선택한다 해도 많이 안 뽑고 경력직만 채용하면 나는 실무에서 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큰 두 가지 이유로 홀로 iOS 개발에 뛰어들기가 두려웠어요. 뭐 핑계라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민보다 아니 뭐 일단 시작을 해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미 제 주변의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었던 거죠. 맥북 유저인 제가 이제 안드 개발로 한 학기를 보내고 이제 다음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저처럼 똑같이 맥북을 가진 동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같이 iOS 스터디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맥북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3명의 친구를 더 모아서 저 포함 이제 iOS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처음 계획은 이제 스위프트 언어를 공부하고 바로 iOS 개발까지 하자였지만 이제 4명의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스위프트 언어만 공부를 하게 됐던 거죠. 죄송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드디어 이제 iOS 개발의 첫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앞에서 주변에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뭐 결과적으로 그 고민이 해결이 돼버린 거죠. 나이스. 자, 일단 iOS 개발하기 전에 스위프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스위프트 학습은 야곱님의 그 iOS 프로그램을 위한 스위프트 기초 강의를 바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스위프트를 처음 본 느낌은 자바와 파이썬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네. 일단은 자바는 그 자료형을 굉장히 꼼꼼하게 지킨다는 점에서 자바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전체적인 코드 스타일은 파이썬이랑 닮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문법은 일단 클로저와 그것들의 축약 그리고 이넘과 스트럭처였습니다. 이넘과 스트럭처는 이제 C 언어에서도 쓰고 있는 개념인데 스위프트에서는 좀 그것과 좀 더 기능이 추가가 된 확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법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이것들을 언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와의 첫 만남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언어였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한 학기 동안 계획한 스터디가 끝나고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고 겨울방학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계절 학기에 진행되는 외부 iOS 개발 프로그램이 이제 개설이 된다는 걸 들은 거죠. 그리고 그런 잘 짜여진 외부 iOS 개발 프로그램을 수강할 기회가 별로 없겠다 싶어서 바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팀플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케이, 일단 신청을 하자 해서 바로 저의 첫 번째 iOS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막상 해본 iOS 생각보다 재밌다.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저의 입장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그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방학의 중반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실제 개발 기간이 엄청 길지 않았어. 뭐한 실제 개발 기간은 한 달, 3주 그쯤 됐던 것 같은데 초반에는 이제 스위프트 언어와 뭐 형상 관리, 더미 데이터, 뭐 MVC에 관한 그런 좀 개념적인 강의를 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팀원들과 팀을 짜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주제 정하고 기획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획을 하고 본격적인 구현 단계에 들어섰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점에서 iOS에 재미 느꼈는가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네 이런 세 가지 뭐 테스트가 어플 테스트 내 휴대폰으로 가능하고 스토리보드, 히그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이걸 보고 조금 잠깐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세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제 휴대폰 아이폰에서 바로 어플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걸 보고 좀 흠칫하셨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네 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지만 일단은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앱 개발이 처음은 아니에요. 일단 이전에 안드로이드로 개발해봤고 일단 개발 자체는 또 동아리를 하면서 웹 개발도 많이 해본 상태였는데 일단은 그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 저는 아이폰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쓰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제 기기에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뮬레이터를 돌리면서만 개발을 해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프로젝트 끝물에 이제 친구 휴대폰을 빌려서 그냥 최종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하고 사소한 이유로 저는 iOS 개발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안드에서는 하지 못했던 내 휴대폰에서 기기 테스트를 iOS는 할 수 있다. 아니 너무 당연한데 그 당연함이 전 재미로 느껴졌어요. 아직 초창기라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 이런 개인적인 이유로 저는 네 iOS 개발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내 휴대폰 켜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스토리보드로 이제 화면과 화면 연결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처음 iOS 개발을 스토리보드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스토리보드로 개발을 하니까 화면과 화면 연결 그리고 전체적인 뷰의 흐름 보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 처음 엑스코드 실행을 하면 스토리보드랑 뭐 스위프트 UI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스토리보드로 개발을 해왔고 또 구글링을 했을 때도 스토리보드로 아직까지는 네, 그 자료가 많아서 이제 이걸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iOS 프로그램에서 멘토분이시자 현직 이제 iOS 개발자분의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제 필드에서 스토리보드로 많이 개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보드를 이용한 개발이 너무 좋았어요. 또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도 이런 식으로 개발은 할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감상이 스토리보드로 개발하는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이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새로운 방식인 스위프트 UI도 이제 잠깐 살펴보니 컴포넌트화를 해서 개발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식도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스토리보드를 이용한 이제 화면 연결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 시각화가 잘 돼서 머릿속에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애플의 히그 디자인 가이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제가 이제 앞서서 다른 개발들을 해왔을 때는 이 디자인 가이드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조차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 방면을 안 살펴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디자인 가이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저한텐 처음에 너무 충격을 다가왔었던 거죠. 이렇게 좋은 방식으로 따라가라라는 지침서가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애플의 힉을 읽고 디자인 가이드를 따라 디자인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그냥 디자인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을 앱을 만들려면 어떤 품질과 기능에 이제 높은 기대를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힉을 이용해서 앱 개발을 하는 점이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 중에 삭제 기능을 구현할 때 단순히 alert 창이 뜨도록 하려 했는데 이제 그 힉을 참고를 해보니 액션 시트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이제 사용자에게 좀 위험한 액션을 줄 때 이걸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액션 시트로 바꾼 사례를 이 이유로 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선택한 iOS 버텨야겠죠. 제가 맥북을 구매한 지 딱 1년이 되는 3월에 지금까지 저의 iOS 여정을 되돌아보았는데요. 실제 iOS 개발은 22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이게 3개월이 되는데 제가 이 발표의 제목을 고민할 시점에는 거의 이제 2월 중순이어서 진짜 1개월 차가 맞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좀 준비를 하다 보니 벌써 3개월 차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 오늘 현재 3월 27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입문 3개월 차가 된 이 시점에서 저의 현 상태와 다음 목표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현재 그 비교과 iOS 프로젝트의 첫 릴리즈를 위해서 팀원들이랑 이제 기능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4학년인지라 졸업 프로젝트도 3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졸업 프로젝트에서 저의 역할도 iOS 앱 개발이고요. 네, 위에 보시는 게 제가 지금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두 번째가 저희 졸업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프로젝트 기간이 좀 애매하게 겹쳐서 서로의 개발 시간을 분배하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 가사오케 제 첫 프로젝트가 릴리즈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또 다른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구글링을 하면서 저는 공식 문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애플 디벨로퍼 문서를 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구글링하면 동시에 이제 다른 사람 블로그나 스택 오버플로우를 보면서 같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일단 되도록이면 공식 문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먼저 보고 이제 그 함수들이나 그런 기능들을 이용을 하려고 해요. 해요. 마지막으로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짜야 더 좋은 코드인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 프로젝트에는 어떤 게 더 좋은 코드일까? 계속 생각을 하고 이제 내 프로젝트에 더 적절한 코드를 잘 선택하고 잘 짤 수 있는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은 게 제 마지막 고민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야 제 맥북을 구입한 의도에 맞게 잘 쓰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길 테지만 제가 선택한 이 iOS니만큼 잘 해결할 거고 잘 버틸 거라고 저는 절 믿고 있습니다.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좋은 고민을 하시고 좋은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iOS 여정이었고 앞으로 달려나갈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쪽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메일 남겨주시면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